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기 전 15분 미니멀 시간 사용법이란 책입니다. 이치카와 마코토 지음, 임영신 옮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시간에 대한 정의, 시간을 다루는 방법, 왜 우리는 시간 앞에만 서면 변명과 핑계를 대며 작아지는지 등 시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더불어 자기 전 15분을 이용해서 미니멀 시간 사용법으로 삶에 대해 고민해보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해서 효과적 시간 사용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미래 만들기를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저는 사장편이 가장 좋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24시간인데, 누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누구는 쫓기듯이 살고,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시간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그 이유를 찾은 것 같아서 사장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물리적 시간 대 심리적 시간에 대해서는요, 심리적 시간의 상대성이나 또 심리적 시간에 대해 착각하는 이유를 다루고 있고요. 2장,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서케디언 리듬에서는요, 서케디언 리듬이란 무엇인지 또 병이 생기기 쉬운 시간대가 있다. 시차병과 대사증후군의 원인, 또 어떤 이유로든 야식은 독이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 정확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서는요, 공간에 따라 심리적 시간의 길이도 달라진다고 하고요. 시계가 생긴 이유나 또 시간이 변하면 사회도 변한다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마감이 닥쳐야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5장, 자기 전 15분 미니멀 시간 사용법. 이 부분도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6장, 예정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에서는요, 실패한 이유를 꼭 기록하고 한눈 파는 상황을 조심하고요. 시간 관리가 허술한 사람과 철저한 사람의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 능률의 가속을 붙이는 방법에서는요, 일에는 워밍업이 필요하다. 집중력은 지속되지 않는다. 또 나와 남의 시간은 다르게 간다. 적절한 휴식이 효율을 높인다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에서는요, 시계를 볼수록 시간은 느리게 간다. 기다리는 시간의 심리적 효과, 즐거운 시간을 늘리는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 나만의 여유 시간을 만드는 방법에서는요, 일상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자, 기억을 신뢰하지 말자, 눈앞의 이익이 더 커 보이는 이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15분 하루 일과표 쓰기가 내일을 바꾼다에서는요, 시계는 도구일 뿐이다. 신체 특성에 따른 시간 사용법이 필요하다. 시간 사용법의 발전은 현재 진행 중 등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본 4장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1.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현대사회에서 선택지가 늘어나면 가능성이 확장된다고 합니다. 선택지가 늘어난 것은요, 우리 세대가 가진 특권이기도 하는데요. 과거의 세대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지 못했죠. 물건을 살 때, 가전제품을 살 때만 해도 삼성 아니면 금성 이랬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외국 제품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해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고 해도요.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늘어난 선택지에 비해서 오늘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많지 않은데요.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으면 선택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요즘 공기가 나쁘다고 해서 공기청정기를 많이들 사시잖아요. 공기청정기 하나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도 골라야 되죠. 브랜드 골라야 되죠. 또 가격이나 품질, 또 구매하는 곳 얼마나 우리가 골라야 되는 선택지가 많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사용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결국에는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거기다가 또 블로그도 참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결정을 못 해요. '아 내일 다시 보자.' 내일 다시 더 검색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고르고, 고르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정말로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깐요. 선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 시간 관리는 남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아침밥을 먹지 않은 날은 하루 종일 신진대사가 불안정해진다고 해요. 또 낮잠을 길게 자면 다른 사람이 한참 활동할 때 잠을 잔 것이기 때문에요. 일의 진도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젊은 시절에 다양한 기술을 익혀 두었다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유용하겠지만요. 같은 기술을 나이가 들어서 습득하면 생업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루 또는 일생에서 언제 무엇을 할지는요. 각자의 선택에 달렸고요. 그 선택의 결과로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하루가 항상 고만고만한 이유. 왜 우리의 하루는 항상 고만고만하게 느껴질까요? 사람은 항상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결국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선택을 못한 결과 현재의 생활이 막연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다양하고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아도요, 항상 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삶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30분을 뺀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가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데도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극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포기를 하면서. 또 선택의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요. 실패할 경우에는 그 실패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수록 고통이 매우 커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교묘하게 선택을 피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운동이든 영어 공부를 위해서든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비만 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학원비 날리지 않기 위해서 교묘하게 선택을 피하는 거라고 하네요. 읽으면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막 찔렸습니다. 4. 자아 방어 기제의 영향.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감정적 부담을 매우 크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아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자아방어 기제란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작동되는 심리적 기능을 뜻하는데요. 실패나 실수는 기억에 잘 안 남고 반대로 성공은 잘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아 방어 기제 때문에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이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해 과소평가하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상황을 피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신이 높이 평가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와 다른 사람이 낮게 평가하는 정보를 동시에 인정할 경우에 생기는 인지적 부조화를 차단하기 위한 보정 장치가 자아 방어 기제라는 거죠. 5. 왜 현상 유지를 선택할까? 왜 우리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늘 똑같은 것을 선택하려고 할까요? 여기에도 자아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시간 사용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기회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현재와 다른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선택지가 늘어난 것 치고는 생활 패턴이 과거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현 상황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이 바뀌는 경우 손해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무언가 잃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서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는 심리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현상 유지를 선택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요, 굳이 이유를 찾아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시도한다고 합니다. 어지간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선택을 피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선택을 위한 고민과 행동을 기피하며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하네요. 6. 왜 마감이 닥치고서야 일할까? 왜 마감이 닥치고서야 일할까? 그죠? 왜 꼭 시간이 그냥 딱 정확하게 닥쳐야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행동으로 돌입하는 것일까요? 마감이 정해진 일이라 해도 마감이 닥치지 않은 이상 잘 안 하려는 것도요, 자아 방어 기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감이 없는 일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 또한 자아 방어 기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렵거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을 자주 미루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일의 난이도가 보통이라고 해도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노력해도 일을 끝내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 부족이 바로 드러나는 게 되잖아요. 능력 부족을 인정하면 자신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마감이 닥치고서야 시작한 일이 끝나면 짧은 시간에 해냈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만큼 자신의 주관적 가치는 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런데 실패하면 이 자아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은 충분했지만 발휘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마감이 닥치고서야 일하는 사람의 심리는 자아방어 기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이러면 계속 실패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감에 쫓기고 일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실패를 하니까요. 마감에 쫓겨서 일하는 습관, 꼭 바꾸도록 해야겠습니다. 7. 왜 바쁜데 다른 일이 즐거울까? 정말 하나하나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그냥 콕콕 찔리면서 읽는데요. 아니 왜 바쁜데 꼭 그 재미있는 드라마는 하는 것이며 꼭 바쁜데 그 옆집에서 또 차 한 잔 마시라고 오라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바쁜데 재미있는 일은 더 많은 것일까요? 이 또한 자아방어 기제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일에 시간을 뺏기는 바람에 정작 할 일에 써야 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런 일 없으시나요?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앉아서 하면 되는데요. 그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먼저 하는 거죠. 괜히 책상 정리를 막 하는 거예요. 책상 정리를 한 다음에 하자. 그러면서 정리정돈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도피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당장에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가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일이란 대체로 사소하거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평소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 청소, 방 꾸미기, 주소록 정리, 이런 일들이죠. 평소에는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일인데 굳이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유독 재밌어진다고 하네요. 심지어 이런 사소한 일이 즐거운 나머지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나서 몰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죠.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이런 도피 행동도요, 자아방어 기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해야 할 일을 못했어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식의 자신을 위한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 또한 고쳐야 되는 습관이었습니다. 8. 사람은 게으른 존재다. 게으름은 자존감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작동시키는 자아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시간 선택의 소극적인 경우나 결정에 시간이 걸릴수록 그만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고요. 자신의 가치도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기 어려워진다고 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초조해져도 이러한 감정조차 자아 방어 기제로 인해서 잊히고 만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람의 행동 패턴은 반복되고요.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사람이 게으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고민은요, 그 다음에 해야 하고요. 핑계대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9. 돈과 시간의 사용법은 같다. 주어진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간은 최대한 짧게, 돈은 가능한 적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자아방어 기제, 도피 행동, 파킨슨의 법칙 등은요, 사람의 행동이 경제적 합리성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간의 효율성을 강조해도 대책이 없으면요, 사람은 비효율적으로 행동하기 십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시간의 효율성을 강조해도 책을 읽어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비효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점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장을 가장 공감하면서 읽은 것을 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시간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저처럼 많은 분들도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부분 같아서요. 이 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전 15분 미니멀 시간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 15분 하루 일과표 쓰기 3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1단계, 하루 동안 하는 일 정리해 보기.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 24시간, 한 달, 1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땐 먼저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루의 일과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 일에 걸리는 시간도 적어보고요. 할 일을 다 적었다면 목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을 통해서 불필요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일과에서 빼고요. 필요 이상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서 숨은 여유 시간을 상당히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인데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이 현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는요, 할 일의 우선순위 정하기인데요.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을 걸리는 시간별로 나열하는 겁니다. 시간별로 무엇을 할지 목록을 만들어 보고요.
오늘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이달에 할 일, 올해 할 일, 평생 할 일 등을 각각 생각해서 정리해 보세요. 물론 모든 목록을 한 번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 오늘 해야 할 일 위주로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 중에서 반드시 오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낫다 싶은 일들은요, 일단 뒤로 미뤄두면 됩니다. 3단계 세부 스케줄 짜기. 오늘 중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순서가 정해졌다면요, 일을 실행할 시간대를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오늘의 예정뿐 아니라 돌아오는 한 주나 한 달, 올해의 예정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두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부 스케줄을 짜보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거나 당장에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면 목록에서 맨 밑에 있는 하위권에 있는 일들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좀 뒤로 미뤄두시면 좋겠죠. 이처럼 잠자기 전에 일과표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매일 기록하는 행위는 자신과의 대화이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잠자기 전 15분씩 투자해서 목록을 만드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데요. 매일 해야 하는 일, 시간을 쓸 때 우선 해야 할 일, 올해 또는 평생 하고 싶은 일, 그 일의 우선순위 등을 작성하면요,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나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일 위주로 일의 순서를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치에 대한 판단에서도 사람은 먼 미래의 일에서는 큰 이익과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요, 시간적으로 가까운 일일수록 작은 손실과 이익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작은 손실이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은 항상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요, 시간적 거리를 바꿔보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일을 미래 혹은 과거의 일로 설정하고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자신이 집착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의사결정에서 실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아주 좋은 글을 명언 있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계를 근거로 나를 비난하지 말아요. 시계는 항상 너무 빠르거나 늦어요. 시계에 휘둘릴 수는 없어요. 몸이 건조한 단조로움에 할애할 시간은 없다. 일할 시간과 사랑할 시간을 빼고 나면 다른 것을 할 시간은 없다. 승자의 하루는 24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 뿐이다.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다. 카를 히터라는 법률가의 말이었는데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먹는 것은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걸까요? 전곡을 찌르네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일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우리가 오늘 이러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희망을 주죠. 희망을 갖고 오늘 또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좀 더 크게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하루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애매모호한 점들을 많이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간을 좀 더 알뜰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시간 사용법을 찾는데도 많은 팁을 줄 것 같기 때문에요. 꼭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